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수출과 사용 용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검역과 수역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의 수출은 우선 일본 측의 위생상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1890년대 들어 우역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조선소를 비롯한 수입소에서 시작되어 일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소의 수입은 만주 및 몽골로부터 침입한 가축 전염병을 일본에도 전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수입 가축에 대한 검역 제도와 수역 예방 대책이 정비되어 갔습니다. 1897년에는 우역 검역 규칙이 제정되었고 나가사키, 요코하마, 고베가 가축 검역 지정 항으로 되어 해당 항에는 검역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아가 조선소에 대해서는 역육 겸용으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1909년에 부산 검역소가 설치되어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에서 검역하는 이중 검역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내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도 정비되어 1886년 우역을 비롯한 6개 종류의 가축 전염병에 대해 수류 전염 예방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1896년에는 수역 예방법으로 개정되었고 1912년에는 가축 전염법 예방법으로 또 한 번 개정되어 10종류의 법정 전염병이 지정되었습니다. 10종류의 지정 전염병은 나중에 16종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으로는 1891년에 수역연구실이 농상무성 임시 농사시험장으로 설치되어 우역 면역 혈청 제조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이 수역연구실은 1921년에 수역조사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08년에서 1911년에 우역이 크게 발생한 후 1911년에는 농상무성 우역혈청 제조소가 부산에 설치되었고 세계 최초의 우역 백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기관이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우역 이외의 가축 전염병을 취급하는 수역혈청 제조소로 재편되었고 1942년에는 가축위생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이 대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전염병 발생률은 장기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결핵과 소의 전염성 감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전염병이 새롭게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에서도 검역제도와 방역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1909년에 수출우 검역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수출우 검역소는 조선총독부가 설치하여 부산 세관 소속이 되어서 수출우 검역소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1915년에 조선수역 예방령 시행과 함께 과거 조선의 수출우 검역법이 폐지되었고 수출우 검역 규칙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후 수출소의 두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부산 이외의 항구인 마산, 원산, 성진에서 나가는 수출소는 일본 측의 양육지에서 검역을 받게 되어 사실상의 자유수출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수출 후 검역 규칙이 개정되어 검역 제도가 확대됨으로써 같은 해 10월 이후에는 인천, 진남포, 원산, 성진에서도 검역소의 검역을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는 조선 가축 전염병 예방령이 시행되어 상계한 5곳 이외에도 검역이 가능해졌고 목포나 포항에도 검역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검역소의 확대가 수출소의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였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소는 매입지에서 기차 또는 기타 육로를 통해 검역소 소재지로 운송되고 검역수속, 이송 중의 피로회복, 선박대기 등을 위해 우선 도매상으로 들어가 선적 상황을 살펴서 13일에서 14일 전에 검역소에 입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출 후 검역 규칙에 의해 검역은 추구를 계류시켜야 하며 계류 기간은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구는 검역이 끝나면 선적되어 일본으로 보내졌으며 일본 측의 항만에서 다시 3일간 검역이 진행된 후 목적지로 수송되었습니다. 이중 검역 제도는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역 예방령에 근거하여 총독부 경무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대책이 강구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도지사회의, 도경찰부장회의를 통해 중앙방침이 전달되어 현지에서 논의되었으며 특히 1927년부터는 조선 가축 전염병 방역관 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도 도별 축산기술원 회의, 농업기술관 회의, 가축위생기술관 회의, 수의 업무 담당관 회의, 수출 후 검역소장 및 각 도수의 무주임관, 사무협의회 등이 개최되어 실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각 군의 경찰서 또는 임시방역출장소가 방역작업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 기차 검역, 도계 검역, 병우의 살처분, 도축검사, 기종조 면역지대나 국경위협 면역지대 설정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역과 방역을 포함한 수의 부분에 대해 일본에서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수의사 또는 군대에서 수의 교육을 이수한 장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들만으로는 치료와 방역을 다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수의인 우의를 활용하기 위한 수의 강습회를 개시하였고 축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 강습회, 축산 강습회, 조선축산협회 강습회, 조선농해 수의축산 강습회, 축산수련소 축산 강습회가 열려 수의학 기초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정규 학교에서도 수의학 교육을 실시했고 한국농상공부 소관의 농림학교의 수의 촉성과가 설치되었지만 후신인 조선총독부 농림학교에서는 수의학 강좌가 사라졌습니다. 농림학교가 수원 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된 후에 인 1922년에야 관련 강좌가 부활하였고 1938년엔 정식으로 수의 축산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에 1931년에는 이리 농림학교와 의주 농업학교에 수의축산학교가 신설되었고 수원 농림전문학교에 앞에서 언급했던 수의축산학과가 설치된 후에는 춘천 농업학교와 항무 농업학교에도 수의축산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규학교에 수의축산학과가 설치되자 조선에서도 조선 수의사 규칙이 제정되어 1941년에 제1회 수의사 면허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업 면허 제도가 신설되어 수의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1938년부터 자격시험 합격자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 수의들에 대해서도 각 도별로 가축의생 규칙이 제정되어 가축의 질병에 관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기에 상당한 기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축의생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취급하는 의료품은 수의사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구 개량 및 증식 정책이 총독부 당국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종우서 및 보호 종모우 제도가 신설되어 체격이 큰 함경도 지역의 소를 개량하여 종으로 삼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암소와 교배시켜 개량을 도모했습니다. 함남과 함북에서는 농가 1가구당 2마리, 그 외의 도에서는 농가 1가구당 1마리의 증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조합을 설치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유력자 또는 지주가 소를 소농에게 대여하거나 성우를 판매하거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생기는 이유를 나누는 우계를 장려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농업보급 그리고 식육 및 피역자원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선 유경소의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조선 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38년부터 1958년에까지의 20년간 소두수를 250만 마리로 늘리고자 하는 조선우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 내 검역 및 방역 그리고 수의 교육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가축 전염병 발생에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프에서 우역을 보면 1920년에 0.8 파밀리가 가장 높은 발생수로 기록되고 있을 뿐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저는 관측 자료만을 보면 계속 저하되고 있었고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말에 걸쳐 높게 나타났던 기종저도 1930년대 들어서면서 저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높아야 이 파밀리이었습니다. 구제역은 1915년에 9,182마리 0.3 파밀리를 기록한 후에 다소 수습 상태를 보였는데 1919년에는 36,397마리가 감염되어 그 발생률이 24.9 파밀리에 달했습니다. 그 때문에 1919년에 전염병 발생률은 27.3 파밀리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조선수의 두수를 도별로 보면 탄저와 기종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지만 우역과 구제역은 주로 조선 북부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9년 도별 구제역 발생수를 보면 경기도는 195마리, 충남 23마리, 경북 16마리, 경남 2,333마리, 황해 1,107마리, 평남 1,699마리, 평북 9,444마리, 강원 371마리, 함남 5,544마리, 함북 15,148마리, 합계 36,397마리였습니다. 중국, 특히 만주, 몽골, 시베리아는 전염병의 상습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들로부터 가축 수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제도를 적용하였고 수입 정지 조치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에 일본으로 수출된 소의 두수는 전년도에 38,895마리보다 더 증가하여 42,676마리를 기록하였고 수출소에 대한 검역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률의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1919년에 구제역 유행 이래 자료상 관찰할 수 있는 1942년까지 장기적인 저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소의 위생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추구두수에는 조선과 일본은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조선의 경우 1914년 133마리, 8,401마리에서 1941년에 175만 3,556마리로 늘어난 후 전시회에서 조선 우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2만 8,475마리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소의 두수가 1914년에 조선과 거의 같은 138만
8만 7,230마리에서 계속 증가하여 1944년은 215만 9,039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수태 출산율은 조선소가 일관적으로 일본 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두수는 일본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소의 대량 수출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조선소의 증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의 체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수출소의 최고와 체중이 관료상 관측할 수 있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일관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총독부가 추국 개량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추국 계약이 계속된 것입니다. 조선 내 거래나 도살과는 달리 98% 이상의 암소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결과 조선소의 열등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조 말년부터 내지 블라디보스토크 방면 및 중국 국경 방면에 생우의 수출을 보니 해마다 그 숫자를 증가시켰고 그리하여 이 수입출소의 다수는 성우 암소 중에서 우량한 것을 고른 결과 조선 내의 산출수를 감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점차 열악한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겨우 우량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병합 이전에는 거의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시간이 경과했고 신정 후에 이르러 종우의 선정 보호, 증식 장려, 우역 예방 등 재반 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두수도 점차 증가했으며 소의 소질도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왕조 말기에 추구를 비판하면서 총독부의 시정을 평가한 이 지적은 경광부회의 느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식민지 조선의 사회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만 더욱 왜소해진 건강한 조선소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같이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에 비해 비노동 집약적 농업이 행해져 인구 3배 이상의 일본과 거의 동수의 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비노동 집약적 농업지대일수록 농가 1가구당 더 많은 소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즉, 소는 조선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소가 거래되는 우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말기 이후 해외 시장의 출현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조선소의 왕성한 출산력이었습니다. 통계가 부정확했던 1910년대 전반까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출산력은 이미 20%를 넘었고 도살소의 그 15배에서 20%를 조달해 나가서도 수출의 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소는 엄동, 혹서, 퐁우나 거친 음식에도 잘 견디는 씩씩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은 하늘로부터 받은 일대 좋은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소에 대한 외국 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무역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적도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기의 호황을 맞아 일본 내 수요가 급증하자 수출선은 매년 4만에서 6만 마리의 추이를 보였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산둥소의 수입이 끊어지고 나서는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주국의 수요도 확대되어 매년 1만 마리 이상의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소는 반도의 소에서 제국의 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역 및 지리적 근접성으로 부산이 주된 수출항이 되었고 그 외에도 인천, 원산, 진남포 등으로부터 비교적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소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경남을 필두로 경북, 황해, 강원, 경기, 함남 등의 매입지로부터 수출업자가 농한기 때 우시장을 통해 소를 구입하여 부산으로 보냈고 검역을 받은 소들은
일본으로 해상 운송되어 수입업자에 의해서 일본 각지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소를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제국 내 전 지역으로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농가 및 경기 면적당 소의 두스가 조선보다 훨씬 적었고 더욱이 출산율이 20%를 밑돌았기 때문에 도살 두스를 감안하면 소는 만성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둥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했지만 지리적인 거리나 검역 제도 때문에 조선소가 선호되었습니다. 조선소는 두세 차례 암소가 수출되고 4, 5년간에 걸친 일소로 길러지다가 6살, 7살경에 중매를 거쳐 도살되어 쇠고기로 소비되었습니다. 시코쿠, 산요, 한신, 관동, 평야 등에서의 사용률이 높고 특히 가가와, 야마구치, 히로시마, 오사카, 효고, 도쿄, 후쿠이에서 사육두수가 많았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일본소가 역용으로 사용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막영 지역으로 말이 농업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소의 보급률은 낮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전반까지 조선소의 사육두수는 두수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소의 도살은 전 도살 두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조선소의 공급은 농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생활에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는 만주, 몽골, 시베리아를 상습지로 하는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에 수출은 일본 전체의 우역을 비롯한 전염병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수를 둘러싸고 검역제도와 방역대책이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정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독부의 방역대책은 경무부를 중심으로 각종 회의가 열려 구체적인 대책이 모색되었고 수액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접종, 기차 검역, 도계 검역, 도살 검사, 명역지대 설치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의사가 수업되었지만 그것으로만은 관련 업무의 증가에 대응하지 못했고 조선의 전통적인 수의인, 우의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의 강습회가 개최됨과 동시에 농림학교 등의 수의 축산학과가 설치되어 축산 및 수의 전문가가 육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당국은 종우소, 보종모우 제도 실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추구 개량 및 증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소의 전염병 발생률은 1919년 구제역 유행 이후 장기적인 저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소가 제국의 소가 된 것은 추구의 증가가 정체되고 소 자체가 열등화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조선이 일본보다 두수가 많았지만 그 외에는 일본만이 증가하여 조선소의 두수는 증가는 정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의 체격은 열등화되었는데 얄궂게도 이것이 건강한 조선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조선소는 일본소의 증식을 위한 보급원에 불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 측의 추구는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추구 두수가 감소하였고 회복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은 채 한국 전쟁의 충격을 받아 농업 경영의 기반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도살 금지 조치를 취하여 두수 회복을 도모하였고 축산 5개년 계획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추구 개량 조치를 광범위하게 시행하였고 나중에는 인공수정이나 근대적인 사육 방법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구 도수는 급증했으나 동력 경기가 늘어남에 따라 역추경으로서의 조선소는 식육용으로서의 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경제개발 후에 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됐지만 이러한 사정은 패전 후 일본에 남겨진 조선소에서도 발견되며 조선소는 추구용이 아닌 완전한 식용용으로 아까우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국안의 건강한 조선소, 축산, 수출, 방역이라는 주제로 조선소를 둘러싼 축산과 거래, 일본 등으로의 수출과 사용, 그리고 이를 위한 검역과 수역 예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바다를 건너간 홍삼과 밑지불산, 독점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조선의 인삼의 발전이 홍삼 전매와 밑지불산의 독점 판매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